자, 봅시다. 자, 일단 이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라고 했어. 그러면 3, 4분면에 대한 각도는 우리가 좌표를 표현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각도를 의미한단 말이야. 그치? 맞니? 그러면 각도는 이만큼보다는 크고 이만큼보다는 작다. 일단 이래서 3, 4분면의 각을 표현을 해보면 180도보다는 크고 몇 도? 270도보다는 작다. 일단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항상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니까 360도 곱하기 n 이거 써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게 문제풀이의 첫 스타트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이 세타가 3, 4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 네모가 이 세타가 된다는 거지.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세타니까 세타의 범위를 알려면 양쪽을 2로 나눠. 2로 나누면 90도 더하기 180도 곱하기 n 세타 2로 나누니까 135도 더하기 180도 곱하기 n 이렇게 됐니? 이때 n은 뭐다? 정수다. n은 정수다. 그러면 여기 n에다가 0을 넣고 1을 넣고 2를 넣으면 0을 넣은 거랑 똑같다 보이셔야 돼요. 왜? 0을 넣으면 0바퀴 1을 넣으면 그냥 단순히 한 바퀴니까 똑같겠죠. 어차피 90도로. 오케이? 그래서 n에 0을 넣어보면 90도부터 시작해서 135도가 되고 n에 1을 넣어보면 270도에서 시작을 해서 1 넣으면 315도 이렇게 됩니다. 됐니? 그럼 몇 사분면? 2, 4분면. 몇 사분면? 4, 4분면 얘네가 다 되겠죠. 맞나? 네, 그래서 2, 4분면은 4, 4분면이 나타납니다. 좀 이해돼?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571번 갈게요. 571번. 자, 571번에다가는 별표 좀 쳐놓고 완벽하게 풀 줄 아셔야 됩니다. 571번.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세타가 1사분면의 각도일 때 2분의 세타가 속하는 동경을 좌표에다가 그려달라는 문제야. 그럼 일단 풀이 똑같아. 가자. 자, 일단 세타가 1사분면이라고 그랬으니까 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세타 그리고 9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일단 여기까지가 첫 스타트가 되겠죠. 1사분면의 각이다. 근데 내가 궁금한 건 2분의 세타니까 양쪽을 2로 나눠서 2분의 세타의 범위를 구하면 180도 곱하기 n 따라오고요. 2로 나누니까 45도 더하기 180도 곱하기 n 이렇게 따라오고요. 됐니? 그럼 n에다가 0하고 1만 넣으면 2부터는 계속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n에 0을 넣어서 더하시면 0보다 크고 2분의 세타는 0 나오니까 45도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요. n에다가 1을 넣어보시면 180도보다 크고 2분의 세타는 225도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를 표현하는 동경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좌표에다가. 자, 그러면 0도부터 45도니까 0도부터 시작해서 45도까지에 대한 동경 이렇게 잡히겠다. 여기가 45도. 이만큼이 된다는 얘기야. 이 2분의 세타는 0도보다 크고 45도보다 작다. 동경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 다음 180도보다 크고 이만큼이 180도야. 이거보다 크고 225도보다 작다. 그러면 225도는 여기서 45도를 더 가면 이만큼이 225도인 거지. 맞아? 그럼 180도보다는 크고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답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지. 자, 넘어가서 591, 592 이렇게 갈게요. 이거 591, 592를 못 풀었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삼각함수를 모른다라기보다는 최대 출소가 아직 조금은 미숙하지 않았나 싶어. 푸는 거 좀 볼게요. 자, 591번부터 갑니다. 여기가 최대일 때 그때의 반지름을 구하라.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에서 부채꼴이라고 나왔어. 그럼 부채꼴 나오면은 저번에 이런 식으로 그리자라고 선생님이 약속을 계속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반지름 모르니까 반지름 R로 표현되고 각도도 모르니까 세타 표현되고 호의 길이는 L 이렇게 잡아. 그럼 일단 둘레가 10이라고 나왔으니까 둘레가 의미하는 건 2R 더하기 L이 10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 놓고 넓이가 최대래. 넓이. 자, 그러면
넓이라는 거를 표현하면 넓이는 두 가지 공식이 떠올라야 돼. 첫 번째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두 번째는 2분의 1 rl 이렇게. 됐니? 자, 근데 내가 여기 위에 있는 식을 보면 얘는 r하고 l을 갖다 썼지. 그럼 굳이 여기서 r하고 세타를 갖다 쓰는 건 멍청한 거지. 당연히 공식 중 이게 아니라 이거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바꿔보면 봐봐. 이 문제가 사실 어떻게 읽히는 거냐면 2r 더하기 l이 10일 때 2분의 1 rl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그때에 뭘 구해주세요? 반지름을 구해주세요. 여러분들 저번 내신 때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여기 A, B 나와서 산술기하 문제 이거 많이 했다고. 이거 표현 못하는 건 공식을 아는 거고 표현대 못한 거는 저번 내신 때 산술기하 했는데 까먹은 것 뿐이야. 됐니? 왜 문제가 달라요 혹시? 괜찮아? 자, 그러면 이놈의 최대값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산술기하 갖다 써. 그러면 2 루트 2rl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rl의 최대값.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2r과 l이 같을 때 성립한다. 오케이?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10이야. 그러면 하나하나가 뭐란 얘기야? 5여야 되는 거지. 등호 성립 조건을 가지고 반지름을 구한다. 그런 걸로 반지름은 뭐다? 2r이 오니까 반지름은 2분의 5일 때 최대값입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어요? 산술기하 문제라는 거. 넘어가서 592번 갈게요. 592번. 둘레의 길이가 200m인 부채꼴의 화단을 만든다. 마찬가지로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R, 세타, L 잡아주세요. 그 다음 둘레가 200이라고 했으니까 2R 더하기 L이 200이다라는 이렇게 첫 번째 식 하나가 나와 있는 상황인 거야. 됐니? 그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넓이 S의 최대값을 구하라. 아예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 자, 가자. 자, 그러면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 R제곱 세타. 선생님 바보에서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이거 계속 쓰면서 외워. 알겠니? 이 두 개의 공식이 있는데 당연히 R하고 L이니까 이걸 갖다 쓰겠다. 그래서 이놈의 최대값을 구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산술기하를 걸어서 주시면 2 루트 2rl 이렇게 되고요. 이 지워. 양쪽 제곱해. 제곱하니까 만 그리고 2rl 이렇게. 됐니? 그럼 최대값은 이놈의 최대값은 얘를 4로 나누면 되죠? 그럼 이거 4로 나누니까 답은 2500 이렇게 돼요. 됐어요? 답은 2500 끝!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자, 삼각함수 정의 쪽은 그 유형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했어. 그치? 그거에 대해서 딱 하나만 표 설정 이거 하나만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자. 물어볼 겁니다. 자, 여기를 R이라고 할 때 이 피해 좌표가 어떻게 잡히는지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길이를 R이라고 하고 이만큼을 세타라고 할 때 이 피해 좌표가 어떻게 잡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한번 물어볼게. 성빈 혹시 이거 가능? R 코사인 세타. 오케이. R 코사인 세타 컴마 R 사인 세타 이렇게 잡힌다. 준우야 이건 어떻게 잡혀? 얘는 세타가 더 커졌어. R이나 이거 어떻게 잡히지? 땡. 성이 어떻게 잡히지? 오케이. 똑같이 잡혀요. 이걸 제발 이해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잡힙니다. 이 세타가 그냥 동경이 이루는 각이면 얘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봐봐 이거 이유를 꼭 납득을 해야 돼. 선생님이 P를 여기 있는 이 좌표를 x, y라고 하고 이 동경을 r이라고 잡으면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 사인 세타를 r분의 y라고 정의를 한 거고 코사인 세타를 r분의 x라고 정의를 한 거란 말이야. 맞니? 그러면 이때 이 y가 의미하는 건 뭐야? r 사인 세타가 될 수밖에 없고 x가 의미하는 건 r 코사인 세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니 즉 이 세타라는 각이 어떻게 움직이든 여기 있는 이 p의 좌표는 동경에 대한 끝의 좌표는 그 동경이 이루는 각을 가지고 있는 코사인하고 사인 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보통 교과서를 가지고 시에 나오거든. 이렇게 나와도 똑같은데 그걸 사실 잘 몰라. 그걸 꼭 체크를 해줘야 돼. 이게 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둘은 똑같은 좌표로 잡힌다. 됐나요?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완벽합니다. 지울게요. 자, 일단 기능문제 이어서 저번에 배운 게 삼각함수라는 거를 딱 처음 다뤘어. 사인 세타는 y분의 y 이런 거 처음 다뤘고요. 이제 알아볼 거는 삼각함수의 부호를 알아볼 겁니다. 삼각함수의 부호를 알아볼 거야. 자, 그러면 이 삼각함수의 부호를 지금부터 어떻게 알아볼 거냐면 세타라는 각도가 1사분면에 있을 때 2사분면에 있을 때 아직 필기하지 마. 다 듣고 해. 4사분면에 있을 때 각각의 사분면에 있을 때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지금부터 알아보겠다라는 거거든. 간단히 봐봐. 자, 세타가 만약 1사분면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놈의 좌표를 내가 x, y라고 잡고 이놈의 길이를 r이라고 잡아야지만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를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세타가 1사분면에 있으면 이 x라는 것은 당연히 양수일 것이고 y라는 것도 당연히 양수일 것 같아. 1사분면의 좌표는 양수, 양수니까. 이래니? 자, 그러면 이때 1사분면일 때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를 알아보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사인이라는 것은 r분의 y고 코사인이라는 것은 r분의 x고 탄젠트라는 건 x분의 y거든. 그러면 이때 이 r이라는 건 동경의 길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야. 오케이? 그리고 y는 1사분면에선 양수가 맞지. 즉 사인은 양수란 얘기네요. 따라오세요. 자, 코사인은 그러면 코사인은 양수겠지. 왜? r도 양수고 x도 양수니까. 오케이? 자, 성유야, 탄젠트는 양수겠지. 왜? x좌표도 양수고 y좌표도 양수니까. 그래서 1사분면에서는 전부 다 양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쓸 거냐면 1사분면에서는 전부 다 양수니까 여기를 전부 다 양수다라고 해서 영어 올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2사분면에서 활용을 해보시면 봅시다. 자, 2사분면에선 x, y하고 r 이걸 가지고 사인을 똑같이 구별하면 되는데 이 r이라는 동경의 길이는 무조건 양수. 인정? 자, 2사분면에서 이 x 좌표는 양수, 음수. 음수. x, y가 이쪽에 있으면 여기 있는 이 x 좌표는 음수. y 좌표는 양수. 자, 그러면 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r분의 y니까 양수, 사인 양수. 자, 플러스. 자, 코사인은 r분의 x니까 음수. 탄젠트는 x분의 y니까 음수.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사인은 양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는 음수다 이렇게 할 건데 외울 때 그렇게 안 외울 거고 양수만 외울 거야. 나머지는 음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2사분면에서는 뭐만 양수야? 사인만 양수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사인만 양수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여기는 올 전부 다 양수. 되니? 그럼 3사분면에서는 누가 양수일까? 자, 3사분면에서는 x, y가 어때? 음수, 음수지. 그러면 얘 양수, 음수. 음수, 얘는 음수, 얘는 양수. 뭐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좋아요. 따라오세요. 자, 마지막은 4사분면이니까 양수, 음수겠지? 맞죠? 자, 그러면 뭐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 이렇게 외울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준 거지만 여러분들은 보여주는 거는 그냥 끄덕끄덕 하시고 그 다음에 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외우는 방법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다 정석으로 수학 공부했다는 것 같은데 정석에 보면은 얼싸 탄코 이렇게 외우거든. 이게 뭐냐면 이게 올, 싸는, 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순서야. 얼싸 탄코. 근데 이거를 갑자기 변형해서 얼싸 안고 이렇게 외워요. 이렇게 외웁니다. 얼싸 안고.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썼냐면 선생님은 여러분들 이번 주 주말 무슨 날이야? 크리스마스죠. 올 산타클로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 뭐야, 비웃지 마세요. 올 산타클로스 이렇게 외워.
싫어? 표정 펴라. 이름이 뭘 사탕코로 외우든 알싸안코로 외우든 뭐라 했지? 산타클로스로 외우든 자유롭게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각각의 사분면에서 양수임을 의미한다. 양수임을. 따라오니? 자 그러면 120도 선생님이 딱 깔아놨어.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가 있어. 누가 양수야? 사인만. 왜? 120도는 몇 사분면? 2사분면. 그러면 얼싸 안고 사인이 2사분면이니까 사인은 양수다. 이렇게 바로바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이게 삼각함수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 별거 없죠? 자, 그 다음 봐봐. 선생님이 저번에 삼각 B에 대하여 얘가 1임을 증명을 해줬고 삼각 B에 대하여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를 증명을 해줬거든. 근데 그걸 삼각 B에서만 증명을 했어. 근데 삼각 함수에 대해서도 얘가 똑같이 성립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타가 삼각 B는 0도부터 90도까지만 이란 말이야. 근데 삼각 함수는 모든 실수가 가능하다. 모든 실수에서 얘가 성립하는 걸 증명을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 자, 내가 여기를 R이라고 하면 이 R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원점에서부터 x, y까지의 거리죠. 동경의 길이니까. 그치? 그래서 R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기니? 동경의 길이야. 이 동경의 길이가 뭐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0,0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 자, 그러면 그때 사인제곱 세타가 의미하는 건 얘는 r분의 y의 제곱이니까 r제곱분의 y제곱이 되고요. 얘는 r제곱분의 x제곱이 되겠지? 그럼 정리하면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야? r제곱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1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 탄젠트 세타가 의미하는 건 x분의 y고 사인이 의미하는 건 r분의 y고 코사인이 의미하는 건 r분의 x니까 얘를 이걸로 나누면 똑같이 1이 나올 수밖에 없어. 즉 우리가 삼각비에서 외웠던 이 공식은 삼각함수까지 그대로 쓰이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때 외웠던 걸 그냥 그대로 활용만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에서 증명하세요 이런 허접한 문제 안 나옵니다. 증명법은 그냥 끄덕끄덕만 하시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외워주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번에 얘를 삼각비에서만 증명을 했다면 삼각함수까지도 이어진다. 오케이?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끝! 일단 이것만 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599번 보시면 이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양수란 얘기는 두 개가 전부 다 양수거나 두 개가 전부 다 음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코사인하고 탄젠트를 곱해서 음수란 얘기는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니까 하나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걸 의미하는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호를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얘네가 둘 다 양수다라고 해보면 몇 사분면이라는 얘기야? 1사분면. 맞아? 그러면 1사분면에서는 전부 다 양수니까 얘하고 얘도 둘 다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얘는 불가능이다. 즉 둘 다 음수여야 된다. 자, 그러면 둘 다 음수면 나머지 탄젠트는 무조건 양수야. 양수야. 왜? 부호를 사분면을 가지고 봐도 그렇고 또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란 말이야. 됐니? 그러면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가 얘는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어. 이해돼요? 자, 그러면 탄젠트가 플러스야. 그럼 몇 사분면? 얼싸 한 3, 4분면 세타는 3, 4분면 이게 다릅니다. 이해되세요? 넘어가서 자, 일단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제발 외울 때까지는 뭘 좀 써놓으면 좋냐면 이렇게 써놔. 외울 때까지 그냥 써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계속 필기한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값이 똑같을 때 얘는 1이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알고 있는 공식 두 개가 바로 떠올라야 돼.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다음 식을 간단히 하라고 했거든. 이러한 애들을 이용해서 얘를 최대한 간단히 가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순서가 맨날 똑같아. 순서가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이 1인 걸 활용하려면 당연히 이 식이 사인하고 코사인만 있으면 좋겠지.
맞아? 근데 탄젠트라는 애가 있잖아. 그래서 항상 첫 번째로는 탄젠트가 눈앞에 보이면 탄젠트를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는 게 첫 번째입니다. 모든 문제가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은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1다를 활용해서 천천히 식을 정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 선생님 풀어줄게. 자 그러면 1 더하기 C분의 S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더하기 C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리고 1 더하기 자 C분의 S였으니까 S분의 C 마이너스 S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통분해 보시면 C분의 C 더하기 S 더하기 1 곱하기 S분의 S 더하기 C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럼 잘 봐. 둘이 곱해. 그럼 SC 따라오고요. 이거 두 개 곱할 때 합차 공식 보여. 보이지? 보이지? 앞에 있는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있는 거 제곱. 그래서 S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따라가.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S 더하기 C의 제곱이 S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SC란 말이야. 이되니? 근데 이때 이 S제곱 더하기 C제곱이 뭐다? 1이다. 1이다. 그러면 얘랑 1이 주어졌죠. 그러면 답은 SC분의 ESC. 2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식을 정리해 나가시면 되는데 이거는 답이 없어. 이거는 많이 하면 할수록 빨라져요. 근데 익숙하지 않으면 공부를 막 잘하는 학생도 익숙하지 않으면 느려요. 근데 익숙하면 맨날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빨라지는 것 뿐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노력밖에 없어. 자 넘어가서 608번 614번 해보세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8번에다가 별표 하나 딱 쳐놓고 여기다가 개념이라고 해서 이 책에다가 개념을 필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필기 노트에다가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지금 두 가지로 풀어줄 거거든. 두 가지. 첫 번째는 실제 이 문제가 이렇게 풀어주세요 원하는 방향으로 풀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개념에 의거하여 이쪽이 더 중요할 것 같아. 이걸 풀어볼 거야.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인하고 탄젠트 이런 데를 가지고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걸 하고 있거든. 그럼 봐봐. 얘를 S분의 1 더하기 탄젠트를 C분의 S로 바꿀 수 있지. 그럼 얘가 S분의 C로 바뀌어.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그럼 얘는 S분의 1 더하기 C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니? 잠깐만. 똑같이 이거하고 똑같이 되는데? C 정리해서 편을 원하는구나. 자 그럼 보세요. 자 내가 알고 있는 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다. 이걸 항상 알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주어진 얘가 17분의 8 이거의 제곱이야. 그러면 얘를 쏙 대입하면 여러분들이 사인을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혹시 삼각비 8, 17 나왔어. 나머지는 뭐야? 15. 알고 있니? 피타고라스 수? 8, 15, 17? 또는 이거 직접 계산하시면 사인이라는 것은 뿔마 17분의 15다 라고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세타가 3, 4분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인은 양수, 음수. 음수 왜? 사인은 1, 2, 4분면에서만 양수, 1, 2, 4분면 양수니까. 그래서 사인이라는 것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17분의 15다 라고 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해서 답을 푸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뭘 활용한 거냐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었다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근데 선생님이 원하는 이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의 삼각함수를 알면 나머지도 다 알아요. 나머지 삼각함수 다 알 수 있다. 하나의 삼각함수를 알면 나머지 삼각함수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봐봐. 자 봐봐. 일단 문제에서 코사인이 마이너스 17분의 8이래. 자 그러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17분의 8이면서 3, 4분면에 있다고 했거든. 그러면 세타라는 것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있겠지. 따라오니? 자 그럼 코사인의 정의가 뭐야? 코사인은 동경의 길이분의 무슨 좌표? X좌표.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그럼 동경의 길이가 몇이라는 얘기야?
17이란 얘기야. 이해돼? 그리고 x좌표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8이란 얘기야. 됐니? 그러면 0,0에서부터 마이너스 8,y까지의 거리가 17이다 하면 이 y값이 나오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y값을 구하시면 얘가 15가 나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15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당연히 뭐 17분의 마이너스 8 사인 세타는 동경의 길이 분의 y 좌표, 탄젠트 세타는 x 좌표 분의 y 좌표, 이런 식으로 나머지 삼각함수를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니? 내가 코사인을 알면 삼각함수의 정의를 따라가시면 주어진 이놈에 대한 동경을 그려서 좌표를 찾기만 하면 나머지도 다 구할 수 있다. 이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의 삼각함수를 알면 나머지를 다 알 수 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이 개념을 조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라고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처음이라면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항상 내가 활용하는 게 뭐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걸 활용을 하거든. 그럼 이걸 활용하고 싶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제곱을 하는 거야. 항상 이걸 활용할 거니까. 이해니? 자, 그래서 이거를 제곱을 하면 1 마이너스 2sc 2분의 1 괜찮을까? 왜냐면 이걸 제곱하면 s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sc 근데 얘가 뭐다? 1이라 이렇게 나와요. 됐나요? 그래서 이게 자유롭게 좀 돼야 돼. 당연히 처음에 안 되겠죠. 처음에 안 되겠죠. 하지만 반복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식을 보면은 SC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SC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SC를 먼저 구해놓고 가면 이 SC가 2분의 1이니까 SC는 4분의 1 이렇게 일단 구했고요. 자, 그러면 주어진 이거를 이제 식을 풀 텐데 얘를 전개하면 S제곱 C제곱 더하기 S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이렇게 전개하는. 됐니? 자, 그럼 얘는 제곱하시고 얘는 1이고 답을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정말 징그럽게 못 푸는 학생들이 있거든? 선생님 문제를 좀 바꿔서 표현해줄게. 앞으로 그렇게 하면 다 풀려. 이거는 사실 수학상 고1 때 배운 겁니다. 이 문제를 선생님이 사인 세타를 x로 바꾸고요. 얘를 y로만 바꿔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꿔버릴 수 있냐면 x-y가 2분의 루트 2나 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뭐냐면 1 더하기 x제곱하고 1 더하기 y제곱을 구하라는 거야. 여기까지 인정? 오케이? 근데 항상 알고 있는 식이 있는 거야. 항상 알고 있는 식이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이거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봐봐. 어때? 익숙하지 않니? 이 두 개를 가지고 이걸 구해주세요.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이 x하고 y가 사인하고 코사인으로 바뀌어서 여러분들 헷갈려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헷갈리시는 분들은 xy라고 바꿔놓기만 하면 이런 문제다라고 달아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고1 때 풀었던 문제를 그냥 반복해서 푸는 거예요. 그치? 넘어갑니다. 자, 일단 집중. 우리가 지금까지 삼각함수라는 거를 배웠어. 그치? 그 삼각함수가 뭐였냐면 사인 세타라는 것을 r분의 y다라고 정의하고 있었지. 그치? 근데 이 사인 세타가 뭐냐면 좌표축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갔을 때 세타가 이렇게 이동함에 따라 이놈의 길이를 i라고 잡고 이놈의 좌표를 x, y라고 잡았을 때 r분의 y가 아니라는 게 사인이다라고 해서 저놈을 지금까지 배운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왜 배웠냐면 실제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y는 sin x라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저걸 배운 거거든. 그 선생님이 저거를 그리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여기서 마탱이가 많이 간다.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 이해 못해도 상관없거든. 외우면 돼. 그리는 방법 나온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강사 입장에서는.
이해하면 물론 좋죠. 물론 좋은데 이해 못하더라도 그냥 외우시면 참 좋겠어요.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세타를 여기서 x로 바꿨거든. 그러면 이 세타가 x니까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각이 x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각이 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동함에 따라서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면 끝나는 거야. 이름이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선생님이 지금 그래프를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 동경의 길이를 1이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 그러면 여기가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잡힐 거야. 집중하세요. 자, 이 그래프는 x값에 따른 y값의 변화 보는 거 x, y, x축, y축 잡았어. 그러면 x가 이렇게 0에서부터 점점 커진다는 건 각도가 점점 커진다는 거야. 그럼 이 x가 0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각이 0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일단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2파이까지만 그리면 이 x가 2파이면 360도지. 한 바퀴를 돌아버리지 않아? 그러면 그 다음엔 다시 0에서 똑같이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까지만을 그리면 이 뒤에는 얘가 똑같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걸 줄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2파이까지만 정확하게 지금 그려볼 거야. 자, 근데 이 사인 세타라는 걸 보면 동경의 길이를 선생님이 지금 1로 잡았지. 그러면 얘는 그냥 얘가 1이야. 그럼 뭐만 보면 돼? y? 좌표의 변화만 보면 되지 않니? 왜냐면 이 동경의 길을 내가 1로 잡아버리면 사인 세타는 r분의 y인데 r이 1이니까 y좌표만 보면 돼. 그럼 봐봐. 0부터 시작해서 90도까지 갈 때 y좌표가 점점 어떻게 돼? 증가하지. 맞아? 언제까지 증가해? y좌표가? 1까지 증가하지. 근데 1일 때 x가 뭐야? 오케이, 90도 2분의 파이야.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2분의 파이일 때까지 x, 여기 처음에 y좌표가 뭐예요? 0이죠? 그 말은 사인 0이 0이라는 얘기야. y좌표가 0이니까. 그 다음에 각이 2분의 파이씩 점점 커질 때에 따라서 y좌표가 점점 커지다가 1이 된다고. 그러면 그래프가 2분의 파이일 때는 1이 되는 거야. 그럼 점점 증가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x값이 점점 커짐에 따라 y값이 점점 커져요. 각이 커짐에 따라 사인값, y좌표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각이 점점 커져. 근데 y좌표는 점점 어떻게 돼? 작아지지. 어디까지? 0까지. 맞아? 그러면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점점 감소하다가 y좌표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됐니? 자, 그 다음은 y좌표가 어떻게 돼? 점점 감소하지?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 그때가 2분의 3파이가 되고, 그 다음 y좌표가 점점 다시 어떻게 돼? 증가해서 0이 되지. 그래서 여기가 2파이가 됩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사인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알고 있었고, 지금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거거든. 다 필기하고 다 기억하고 다 암기하셔야 돼.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렸다는 얘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1사분면이라는 얘기야. 1사분면. 0도부터 2분의 파이 90도까지 그린 겁니다. 여기는 2사분면, 여기는 3사분면, 여기는 4사분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만약 그린다고 하면 4사분면 거쳐와서 각이 다시 가니까 다시 몇 사분면? 1사분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여기는 몇 사분면입니까? 4사분면. 왜? 마이너스 1도잖아. 마이너스 1도 뭐야? 4사분면인 거야. 4사분면. 여기는 4사분면이 나오는 거야. 4사분면이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형태가 일단 사인의 그래프. 이런 놈이 반복되는 거야. 이렇게 사인의 그래프.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인의 특징들을 지금부터 한번 쭈루룩 적어볼 텐데,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일단 사인이라는 놈은요, 이 그래프를 보니까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주어져 있는 것 같아. 즉, 치역을 구할 수 있거든. 치역이 어디부터 어디야? 마이너스 1부터 1, 여기부터 1. 그 사인 x의 범위는 항상 마이너스 1과 1,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끌려 작거나 아까 저런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두 번째. 사인이라는 함수는 마찬가지로 주기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 반복되는 구간을 주기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얼마만큼 반복돼? 2파이라는 구간이 계속 반복된다고. 왜? 2파이면 한
바퀴를 돈단 말이야. 그럼 한 바퀴를 돌면 계속 똑같은 애들이 나오니까 주기가 2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기는 2파이다. 따라오니? 자, 세 번째.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사인이라는 놈을 보니까 사인 함수는 대칭성을 띌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유는 각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y의 변화량과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함에 따른 y의 변화량이 이 원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를 내가 이렇게 쭉 잘라보면 얘하고 얘는 대칭인 상황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형태하고 이 형태가 절대 다른 형태가 나올 수가 없다고. 마찬가지로 사인이라는 이 함수는 이 점을 기점으로 봤을 때 이만큼과 이만큼이 또 대칭인 상황인 거야. 그 사인이라는 것은 사실 대칭성을 굉장히 많이 띄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축에 대하여 대칭일 수도 있고요. 점에 대하여 대칭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축에 대하여 대칭일 수도 있고 점에 대하여 대칭일 수도 있어. 따라와. 자, 그래서 대칭성을 띄고 있다. 자, 그러면 x는 2분의 파이에 대하여 대칭 맞죠? 또 여기에 대해서도 대칭 아니니? 근데 여기서는 대칭이 아니야. 아니지? 2분의 3파이에 대해서는 대칭이야. 그 다음 또 파이만큼 더 가서 여기 또 대칭 나오거든? 이렇게 계속 대칭 나와. 그러면 얘를 좀 간단히 써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파이가 나오긴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파이씩 건너가면 이런 형태에 대한 대칭의 형태가 나옵니다. 다시 사인 그래프를 계속 그리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근데 여기가 2분의 파이 1/4분면. 자, 여기는 한 바퀴 돌고 1/4분면이지. 그럼 한 바퀴 돌면 2파이. 그 다음에 1/4분면이니까 여기 2분의 5파이 이렇게. 여기 2분의 7파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즉, 이 직선, 이 직선, 이 직선, 이 직선에 대해서 항상 대칭 형태가 나온다. 그걸 이렇게 써버릴 수 있다. 얘는 정수. 이래야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사인이라는 놈은 점대칭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사인이라는 놈이 점에 대하여 대칭일 때는 점대칭. 0,0에 대해서도 대칭일 것 같아. 0,0에 대해서 이거 막 대칭 형태니까. 그 다음은 파이, 0 대칭이지. 그 다음은 2파이, 0에 대해서 대칭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n파이, 0 대칭. 이렇게 말이 되는 거야. 외우는 거 아니야. 얘들아, 사인이라는 건 항상 대칭성을 띠고 있다. 그에 따른 대칭의 형태를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외우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여기서 이건 좀 특징적으로 볼게요. 0,0에 대해서 대칭. 이건 좀 특징적으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사인 함수의 좀 특징입니다. 사인은 항상 범위를 갖고 있고요. 주기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대칭성을 띠고 있는 애가 사인 함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우함수, 기함수 알아요? 모르는 사람? 기억 안 나? 우함수, 기함수 알아? 설명했는데 기억 잘 안 나? 그때 필기해야겠네. 우함수, 기함수 알아? 근데 사인은 우함수일까, 기함수일까? 기함수가 뭔데? 원점 대칭. 우함수는? y축 대칭. 그럼 얘는 원점 대칭이니까 일단 여기다 써놓자. 사인은 네 번째 기함수입니다. 기함수가 의미하는 게 정확히 뭐냐면요,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오면 이거를 기함수라고 부르거든. 또는 원점 대칭인 함수를 기함수라고 불러요. 잘 봐. 여기서 어떠한 특징이 나오냐면 사인은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fx를 내가 sin x라고 잡아버리면 f-x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지. 그치? 마이너스 fx는 sin x에다가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지. 그래서 사인은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다시, 기함수는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게 기함수야. 사인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와. 이게 기함수야. 여기까지 외워주시오. 이해되세요? 일단 사인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 쉬세요. 일단 쉰 다음에 현재 필기하시면 줄게요. 자, 그래서 사인이라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랑 그래프의 형태랑 대칭성을 띠고 있다. 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1이다. 이런 것들 정리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코사인이라는 이런 함수 한번 마찬가지로 한번 그려보겠다고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나는 코사인 x라는 이놈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마찬가지로 목표는 한 바퀴를 돌 때만 보면 되는 거야. 왜? 그 다음에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각각의 사분면 일단 표현하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여기까지 한 바퀴 돌 때까지만 잘 그려보겠다는 겁니다. 보세요. 자, 그러면 코사인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코사인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봐봐. 그러면 여기서 이놈이 지금 x가 세타인 거니까 이 x가 의미하는 건 각도야, 각도. x가 의미하는 건 이놈에 대한 각도를 보겠다는 얘기야. 그에 따른 지금 길이가 1인 거고요. 자, 코사인을 볼 거니까 뭐만 보는데? x좌표만 보면 돼. 자, 그러면 각도가 0도일 때는 x좌표가 몇이야? 1이지? 0일 때는 x좌표가 1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이해돼?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x좌표 점점 어떻게 되니? 줄어들지. 이때 뭐가 x좌표? 0, x좌표만 보면 되니까 2분의 파일 때 x좌표가 0이 되는 거야. 1사분면 끝. 1, 4, x 써놓으면 돼. 자, 2사분면은 x좌표가 0에서 점점점 어떻게 돼요? 각도가 커짐에 따라 x좌표가 점점점 감소하죠. x좌표가 음수 감소하다가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한다고. 와,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하는구나. 그러니까 2, 4. 자, 그 다음 3사분면 x좌표 이렇게 가면은 x좌표 점점 어떻게 돼? 증가하지? 언제까지? 0까지 증가. 얘가 3, 4 됐니? 그 다음 여기서부터 x좌표 점점 어떻게 돼? 증가하지? 1까지. 그래서 마지막 4, 4. 그러면 여기 지나면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이렇게 가잖아. 그게 의미하는 게 뭐다? 얘랑 똑같다. 똑같이 이렇게 온다고요. 여기는 얘가 다시 이렇게 온다고요. 또 이렇게 온다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울 때는 굳이 이쪽 저쪽 외울 필요 없이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까지만 외우자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똑같이 흘러간다. 자, 그럼 다시 여기는 몇 사분면? 4사분면. 됐니? 여기는 이 4사분면이 저기다 쭉 가는 거야. 따라오세요. 그래서 코사인이라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를 계속 반복해서 그리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런 애를 오른쪽에 한 번만 더 그리면 이렇게 나오고 왼쪽에 한 번만 더 그리면 이렇게 나오면서 얘가 코사인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 대하여 특징을 마찬가지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코사인의 치역, 코사인의 범위라는 애가 존재한단 말이야.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최대값은 1. 이렇게 코사인의 치역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 됐니? 자, 두 번째가 대칭성이었나? 아까 선생님이 쓴 주기. 자, 주기는 2파이라는 구간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당연히 한 바퀴 돌면 그 다음에 똑같은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주기는 2파이다. 세 번째, 마찬가지로 코사인도 대칭성을 띠고 있다. 자, 그러면 이 함수 당연히 축에 대하여 x는 모식에 대하여 대칭도 가능. 그리고 점대칭도 당연히 가능. 오케이? 그래서 항상 축대칭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x는 뭐라는 그럼 바로 만들어보자. 자, 얘는 이거에 대하여 대칭 가능하죠? x는 0이라는 거. 그 다음 이거에 대하여 가능하죠? x는 파이라는 거. 그 다음 이거에 대하여 가능하죠? x는 2파이라는 거. x는 0, 파이, 2파이.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면 x는 n파이로 쓰는 거야. 이놈에 대하여 대칭. 됐나요? 자, 그 다음 점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점대칭도 가능하다. 이 점에 대하여 대칭, 이 점에 대하여 대칭 이렇게 되지. 그래서 2분의 파이, 0 2분의 3파이, 0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써보시면 얘는 2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 0 이렇게 써버릴 수 있다.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자, 아까 사인은 원점 대칭 기함수였어. 지금 코사인은 원점 대칭이야, y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지. 그럼 무슨 함수? 우함수. 코사인은 우함수, y축 대칭. 봐봐. 우함수는 마이너스를 넣으면 이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애가 우함수야. 우함수는 마이너스를 코사인을 넣으면 얘가 사라져. 얘가 코사인의 특징이야. 코사인은 여기 음해각이 나오면 그냥 양해각으로 바꿔서만 푸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 이거 코사인의 특징이에요.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세요. 자, 갈게요. 자,
자, 마지막 탄젠트라는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탄젠트는 여기를 내가 세타라고 잡으면 이놈의 x 좌표분의 y 좌표, x 좌표분의 y 좌표, 얘가 탄젠트야. x분의 y, 이게 탄젠트거든. 근데 이 세타가 변함에 따라서 x분의 y, x좌표분의 y좌표를 보기가 이거는 둘 다 변하기 때문에 좀 까다롭지. 그래서 이 x분의 y라는 걸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 이건 팁이에요. 보세요. 이 x분의 y가 사실은 0,0과 이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라고 할 수 있지. 기울기. x-0, y-0. 그래서 얘는 이 직선의 기울기라고 합니다. 동경의 기울기라고 하죠. 왜냐면 우리가 얘가 지금 동경이니까 이 동경의 기울기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면 조금은 이해를 아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니?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탄젠트 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텐데 봐봐. 그럼 준호야, 탄젠트의 주기는 뭘까? 그냥 찍어. 2파이 아닐까? 왜? 한 바퀴를 돌면은 당연히 똑같은 애가 반복될 테니까. 맞아요. 그래서 2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탄젠트의 그래프를 한번 천천히 그려보면 봐봐. 이놈의 기울기를 지금부터 볼 거야. 자, 그럼 처음에 각이 0도일 때는 동경이 어디 있어? 그럼 기울기 뭐야? 이거의 기울기 뭐야? 0이지 0. 맞아? 그리고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 커지지. 맞아? 그럼 점점 커지다가 요렇게 기울기 가지 않니? 이런 놈의 기울기 뭐야? 엄청 큰 거.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 무한이야. 무한.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2분의 파이 각각의 사분면 다시 쓸게요. 자, 사분면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썼습니다. 자, 기울기가 점점점 직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커져요. 근데 2분의 파이일 때를 보시면 계속 커집니다. 점근선이라는 애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면 봐봐. 이 점을 보면 여기는 이 점은 0,1이죠. 내가 여기를 1이라고 지금 잡아보면. 그치? 그럼 여기 0,1이면 여기 분모가 0. 분모가 0에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점근선.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이놈의 기울기 한번 봅시다. 자, 이놈의 기울기는 이렇게 생겼어. 뭐야? 음수지, 음수. 음수인데 엄청 작은 거. 마이너스 무한. 마이너스 999999999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엄청나게 작은 기울기니까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무한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가다가 점점점 기울기가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되면은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점점점 커져요. 그러다 보세요. 0되죠. 그래서 점점점 커지다가 0됩니다. 이렇게 따라가요. 오케이? 그 다음, 자, 이놈의 기울기 봅시다. 이 직선의 기울기. 이거 뭐야? 양수지, 기울기. 기울기 양수지. 그치? 양수가 되면서 점점점 어떻게 돼? 커지죠. 점점 커져. 이때는 기울기가 동경의 기울기, 이때는 무한으로 되는 거죠. 무한. 그래서 점점점 커지다가 마찬가지로 무한으로 되는 거죠. 따라오세요. 마찬가지로 사사분면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봐봐. 얘는 다시 똑같이 써보면 여기가 1, 4분면을 의미하고요. 여기가 2, 4분면, 여기가 3, 4분면, 여기가 4, 4분면을 의미를 해요. 근데 당연히 그 다음에 1, 4분면 이렇게 나오고 2, 4분면 이렇게 나오고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똑같이. 그래서 주기 2파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반복되는 구간의 가장 짧은 구간을 주기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2파이씩 반복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0부터 파이까지가 반복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나오니? 이거랑 똑같이 나오지. 이거랑 똑같이 나오지. 이게 반복되는 거야. 이게 여기 나오고 그다음 또 나오고 그다음 또 나오고. 그 탄젠트의 주기 2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파이만큼이 똑같이 그려집니다. 그러므로 주기는 파이예요. 탄젠트만 조금 다릅니다. 이 내지가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탄젠트 똑같이 갑니다. 자, 탄젠트의 치역 한번 찾아보면 계속 커지고 계속 작아지죠? 맞아요? 치역은 그냥 모든 실수입니다. 모든 실수. 이게 치역. 자, 두 번째 주기는 파이가 가장 짧은 구간에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헷갈리신 분들은 선생님이 이런 애를 한번 볼게. 계속 이렇게 나와. 여기
1, 2 이렇게 봤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 주기라고 읽을 때 원래 1이라고 읽겠다는 거야. 이런 애가 반복되니까. 근데 누가? 우겨. 선생님, 얘는 이렇게 두 개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물론 맞는 말이라고. 하지만 가장 짧은 구간 이 1이라는 걸 주기라고 보겠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20 반복되는 것도 맞죠.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 자, 세 번째.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대칭성을 띄고 있다. 대칭성을 띄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사사분면이 올 테니까 여기는 내가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러면 얘는 봐봐. 점대칭 말 되죠? 하지만 축대칭 말이 되니? X는 뭐라는 놈의 대칭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지. 너네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를 해도 얘가 좌우 대칭이야? 여기다가 해도 대칭이야? 아니지. 얘는 축대칭이 없어요. 얘는 점대칭만 존재합니다. 얘는 점대칭. 그 점을 구해보시면 0,0의 대칭, 파이, 0의 대칭, 뭐 2파이, 0의 대칭 점점점. 그래서 n파이, 0에 대한 대칭입니다. 됐나요? 자, 근데 얘는 축대칭이 없지만 축이라는 놈을 이렇게 대충 봤을 때 점근선이라는 애가 존재하거든. 그래서 탄젠트는 점근선이라는 애가 존재하기 때문에 점근선의 방정식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점근선 뭐야? x는 2분의 파이라는 애가 점근선인 거 보이니? 그 다음은 2분의 3파이가 점근선인 거 보이니? 그 다음은 2분의 5파이가 점근선인 거 보이니? 왜냐면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하나의 점근선이 나오면 파이만큼 가면 당연히 똑같은 점근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2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 그러니까 점근선의 방정식이고요. 외울 거 안 외울 거 구분해준다. 얘는 외우세요. 암기. 이건 암기하셔야 돼. 근데 그래프 떠올려. 슥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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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다시 2분의 파이, 그 다음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더하기 n파이 하는 거예요. 파이만큼 떨어지면 똑같이 나온다는 거지. 정면선이. 그래서 이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우함수, 기함수. 기함수 원점 대칭. 기함수. 그러면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고 마이너스를 넣으면 그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게 기함수의 정의다. 그래서 탄젠트에 마이너스를 넣어주시면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탄젠트라는 함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마지막 탄젠트 그래프입니다. 정리. 자, 봅시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좀 전까지 배웠던 게 뭐냐면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배운 거야. 사인이라는 그래프, 코사인이라는 그래프, 탄젠트라는 그래프. 그래서 그런 거는 다 하나하나 외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 외워주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보려는 애는 어떤 놈을 보고 싶냐면 사인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거기 앞에 A 배를 한 이러한 사인 그래프를 한번 보고 싶거든. 사인이라는 그래프 앞에다가 A를 곱한 거야. 오케이? 이 A는 양수라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봐봐. 애초에 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떠올려.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기가 2파이 이렇게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사인이라는 놈의 범위는 애초에 마이너스 1부터 1이었죠. 근데 거기다 A를 곱했네? 그러면 최대값이 뭐로 바뀌어? A로 바뀌는 거야. 얘는 최대값이 A로 바뀌어. 최대값은 마이너스 A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기 앞에다가 내가 A를 곱해버리면 여기에 있는 이 A가 영향을 주는 건 뭐냐면 최대값하고 최소값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나요 일단?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선생님이 이번에는 A 배를 할 건데 B 배라고 하자. 여기다가 B 배를 할 거거든. 여기다가. 그럼 얘는 최대값은 바뀌지 않아. 얘는 정확히 말하면 뭐가 바뀌냐면 주기라는 애가 바뀌는 거야. 한번 이해시켜볼게. 선생님이 sin EX라는 걸 한번 볼게. 그러면 이 그래프를 원래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져왔지. 그치? 근데 이 각도가 X가 아니라 EX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각도가 EX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언제 한 바퀴 돌아? X가 180도 돌 때. 파이일 때 한 바퀴 돌자. 즉 주기라는 애가 바뀌어요. 여기 각이 X면 360도가 한 바퀴야. 근데 얘가 EX면 언제가 한 바퀴야? 180도일 때가 한 바퀴야. 오케이? 그럼 이놈의 주기는 뭐야? 180도, 즉 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야. 얘는 주기에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기를 구할 수 있냐면
얘가 360도가 될 때가 주기, 한 바퀴 돌 때. 얘가 2파이가 될 때가 주기가 된다. 그래서 얘는 주기하고 연관이 있고요. 주기를 어떻게 구하냐면 주기가 bx가 2파이가 될 때다라고 해서 주기는 b분의 2파이다 이런 식으로 주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sin E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봐봐. 자, 이놈에 대해서 내가 1사분면을 그릴 거야. 1사분면 똑같이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1사분면은 얘가 90도가 될 때까지죠? EX가 90도일 때까지가 1사분면일 거 아니야? 그럼 X값은 0부터 4분의 파일 때까지 사실 4분의 파이라지 얘가 2분의 파이가 돼서 1사분면이 되거든. 그래서 얘는 1사분면에 대한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 또 4분의 파이만큼 가고 4분의 파이만큼 가고 4분의 파이만큼 가서 사실은 이렇게 나오는 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그릴 때 선생님 1사분면을 생각해서 이렇게 그리나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요. 이놈의 주기를 따집니다. 그럼 주기는 EX가 2파이가 될 때라고 생각을 하셔서 주기가 뭐야? 파이가 주기야.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애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주기가 파이니까 여기가 파이야.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 대칭성을 띄고 있다. 그럼 여기는 이 파이라는 구간에 4분의 1배씩 되는 거야. 1, 4, 2, 4, 3, 4, 4, 4. 오케이? 그래서 대칭성을 가지고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그래서 여기 주기를 딱 찍어놓고요. 그에 따라 여기를 4분의 1배씩을 한 걸 더해주는 겁니다. 4분의 파이, 4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4파이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되세요? 자, 그럼 다시 그릴게. 다시. 그래서 그럼 내가 이놈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저놈의 그래프는 기존의 사인이라는 그래프가 나오는 게 맞아. 이렇게. 근데 주기가 뭐야? b분의 2파이. 그러면 여기가 b분의 2파이. 이런 형태가 반복될 거거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여기를 어떻게 찾냐면 얘는 저 b분의 2파이에 뭐를 하면 돼? 4분의 1을 하면 되는 거고 얘는 b분의 2파이에 4분의 1을 하면 되는 거고 b분의 2파이에 4분의 3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기존의 사인이라는 함수를 배우고 여기다가 a배 여기 x의 앞에 b배 하는 형태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근데 이 a가 음수면 여기가 체크하자. a가 음수면 자, 원래 사인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요. 근데 마이너스 사인은 어떻게 생겼니? 사인 x를 어떻게 한 거야? x축 대칭한 거지. 그래서 얘를 뒤집어서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a가 음수라면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기는 2파이가 맞아요. 최대값은 뭘까요? 땡 마이너스 a가 음수니까요. 오케이? 이것만 조금 달라집니다. 함수 형태 이런 겁니다. 문제 하나 내볼까요? 자, 이놈은 선생님이 여기 두 배를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탄젠트는 앞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최대 출석에 영향이 있을까? 없어. 왜? 탄젠트는 최대값 무한이고 최대값 마이너스 무한이니까. 탄젠트 대선이 a라는 건 무시돼요. 하지만 얘는 각도하고 연관이 있는 거야. 각도. 즉 주기하고는 무조건 연관이 있는 거야. 그럼 탄젠트의 주기는 뭐야? 파이라 그랬어. 맞아? 그러면 얘가 파이가 될 때가 주기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주기는 얘는 2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문제에서 이제 어떤 애가 많이 나오냐면 탄젠트 EX 더하기 EX 이런 놈이라고 하자. 이놈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건 너무 중요하다. 내신에도 분명히 나올 거야. 이놈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그럼 봐봐. 이놈의 문제를 풀기 위해선 기존의 탄젠트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어야 돼. 탄젠트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내가 얘를 x라고 했을 때 x가 2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 이렇게 생겼거든. 얘가 점근선의 방정식이야. 탄젠트에 표기되어 있어. 그래프로 봐야 돼. 그러면 이놈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여기 있는 이 x 대신에 그냥 2x가 들어간 겁니다.
여기 있는 이 x 대신에 ex를 넣어주셔서 정근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x는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n 파이 내가 정근선의 방정식이 된다. 여기까지 필기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 과정이 뭐냐면요. 이 ex를 t라고 치환하면, 자 다시 저 ex를 t라고 치환하면 이런 함수가 되겠죠. 그럼 이런 놈의 정근선의 방정식은 뭐야? 얘라며 이 과정이야. 얘라며 정근선의 방정식. 근데 이 t가 뭐였다? ex였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정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근선의 방정식을 애초에 외우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하라고 한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고요. 필기 다 하신 분들은 저기 93페이지를 정말 좀 타이트하게 풀어야 되거든요. 93페이지 푸시면 돼요. 필기해 주시고. 자, 봅시다. 일단 93페이지를 무조건 꼭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개념 하나 까먹은, 놓친 게 있는데, 주기함수. 주기함수의 표현. 이라고 해서 fx는 f, x 더하기 p 이렇게 함수식이 주어졌다면 얘가 의미하는 게 주기가 p인 함수다라는 의미예요. fx는 주기가 p인 함수다라는 의미입니다. p라는 그러니까 f 내가 만약 이렇게 쓰면 x에다가 x라는 값이랑 이만큼 떨어진 값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값이 나오면 이만큼 떨어진 데서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이라는 구간씩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주기가 p인 함수다라고 해서 잘 찾는데 가끔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기도 하냐면 여기까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못된 학교들은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그럼 봐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뭐야? p지. 그래서 이거 빼면 뭐야? p지. 이것도 주기가 p인 함수를 의미하는 거야. 실제 증명을 한번 해보면 이 x-2분의 p라는 걸 선생님이 t라고 한번 치환을 하면 얘는 ft는 자 얘는 t에다가 뭐를 더해야지 얘가 나와. t에다가 p를 더해야지 얘가 나오지. 그치? ft 더하기 p를 되니? 그래서 이 식하고 이 식은 사실 완전히 똑같은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여기서 여기를 빼서 상수가 나왔어. 그러면 그 상수가 주기가 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네? 그럼 주기가 몇이야? 4인 함수인 거야. 되니? 너무 여기에 못 매시다가 이거 놓치지 마시고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선생님이 필기 안 사시고 635번 이거 뭐 기본적인 거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자 fx의 주기가 3이래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fx랑 fx 더하기 3이 똑같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기존의 값에다가 3씩을 더해도 계속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따라와. 기존의 값에다가 3씩을 더해도 계속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f1은 1이고 f2는 3일 때 f10을 구하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자 그러면 f10을 구하려면 f1을 이걸 활용을 한다고 하면 여기다가 3씩 계속 더해. 그럼 3을 한 번 더해도 1이고 3을 두 번 더해도 1이고 3을 세 번 더해도 1이야. 그럼 f10은 뭐야? 요걸 3을 세 번 더해야 되는 거지. 즉 이거랑 이거랑 연관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걸로 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f1은 f4랑 똑같고 f1은 f4랑 똑같고 그럼 마찬가지로 4를 또 넣으면 4는 f7이랑 똑같고 7을 넣으면 f10이랑 똑같다. 3씩 더하면 똑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주기함수 마무리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알아서 필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더 이어서 그래프 그리는 거 이어서 이제 쭉쭉 할 거거든. 자 봐봐. 자 지금부터 볼 그래프는 우리가 좀 전에 사인이라는 그래프 앞에 A가 달린 그래프 같고요. 사인 X라고 했을 때 그 앞에 B가 달리는 이런 형태 같거든. 그치? 근데 지금은 좀 더 나아가서 여기다가 C 더하고 여기다가 B 더한 이런 형태까지 볼 거야. 별거 아니야. 봐봐. 이때 이 A가 의미하는 건 최대최소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사인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 마이너스 1부터 1. 그럼 거기다 A를 곱하면 마이너스 A부터
A 요거만 달라. 됐니? 그리고 이 B가 의미하는 건 뭐랑 연관이 있다? 주기와 연관이 있다. 주기는 절대값 B분의 B파이 이렇게. 됐니? 자 그러면 이때 이 C가 의미하는 건 뭐랑 연관이 있을까? C는 X축에 대한 평행이동하고 연관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sin 2x 더하기 1이라고 하면 얘가 의미하는 건 sin 2x라는 그래프를 요렇게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해서 여기는 이 1은 그냥 평행이동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왜? 틀렸어? 됐어? 그래서 여기서 이 C가 의미하는 건 X축 평행이동을 의미합니다. 이 D가 의미하는 건 뭐야? 오케이, Y축 평행이동을 의미하는 거야. 우리가 이 그래프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1 되지.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서 이 D는 Y축 평행이동에 대한 의미. 무슨 말인지 따라올까요? 자 그러면 이놈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잘 봐봐 얘들아. 봐봐. 기존의 사인이라는 그래프는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춤추는 거야. 얘가 사인이야. 코사인이라는 그래프는 봐봐. 잘 봐. 이게 어떻게 그리는지. 코사인이라는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X축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춤추는 그래프예요. 이렇게. 따라오니? 근데 코사인은 여기가 0에서 시작할 뿐이고 얘는 0이 어디야? 여기가 0일 뿐인 거야. 그래서 사실 사인하고 코사인은 이 Y축만을 딱 떼놓고 보면 사실은 비슷하죠? 형태가 굉장히 비슷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얘를 1만큼 평행이동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여기 Y축을 1만큼 평행이동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여기 있는 이 X축 Y는 0이라는 애가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얘는 그냥 여기만 Y를 1로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다시 그래프를 한번 정확히 그려보면 사인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게 사인이야. 그럼 내가 얘를 1만큼 그대로 올리면 그냥 얘를 1만큼 위로 올려서 여기를 기점으로 위아래로 유동치는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평행에서 이렇게 그리기가 좀 힘들잖아. 그래서 여기에 더하기 1이 있으면 y는 1이라는 직선을 그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요동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인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치역이잖아. 그럼 여기 최대값은 뭘까? 1에다가 1을 더하니까 최대값은 2가 되는 거야. 따라오니?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니까 여기는 0이 된다는 거지. 좀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 게 좋냐면 만약 여기에 더하기 3이 있어. 오케이? 그럼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y는 3을 그려야 했다. 그 다음 사인 그래프를 거기다가 얹는 거야. 그럼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얹어. 오케이? 그럼 최대값은 몇? 4. 최소값은? 2.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봐봐. 이놈의 최대값을 사실 어떻게 보는 거냐면 자 얘가 최대려면 얘가 최대여야지. 이거 최대값 몇이야? 사인의 최대값 뭐야? 1. 사인의 최소값 뭐야? 마이너스 1. 그럼 이 전체 최대값 뭐야? 4. 이 전체 최소값 뭐야? 2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를 기점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할 뿐이라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그거를 수식으로까지 한번 표현해보면 보세요. 자 A가 양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놈의 최대값은 뭐냐면 이 사인이 1일 때가 최대겠죠. 그쵸? 그래서 최대는 A 더하기 D가 최대고요. 최소는 이 사인이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겠죠. 그쵸? 약간 이런 형태 생각하면 돼. 얘가 1이면 최대,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최소잖아. 그치? 얘가 마이너스 1이어서 최소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얘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y는 d라는 놈을 기점으로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y는 d를 기점으로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근데 위아래로 a만큼 요동치니까 이만큼의 크기가 a가 되는 거야. 이만큼의 크기가 a가 되는 거야. 따라와. 그래서 최대값이라고 하면 최대값은 a 더하기 d 더하기 1인 거예요. d 더하기 1. 최소값은 d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그게 뭐야?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은 어떻게 읽어주는 게 좋냐면 봐봐. 이 그래프는 기존에 이 그래프를 x축으로 평행이동한 거지. 그치?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냐면 b로 묶어보니까 x 더하기 b분의 c 이렇게 돼요. 맞나요?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럼 잘 봐. 이 그래프는 여기가 0,0이야. 이 그래프는. 그럼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돼?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해. 그러면 이 좌표를 마이너스 b분의 c,0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요? 이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 이거 지워드니? 지울게. 봐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못하는 게 뭐냐면 95페이지에 지금 선생님이 1번, 2번, 3번 647, 648, 649 한번 해볼 거거든요. 선생님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시고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필기가 되니까 일단 놔두고. 자, 일단 이것만 한번 연습해보자. 자, 일단 얘는 그냥 x축, 여기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그리면 돼. 됐니? 근데 여기가 2분의 1이 됐으니까 위로 2분의 1만큼 가고 아래로 2분의 1만큼 가게 이렇게 그리면 돼. 여기 이만큼이 2분의 1 이렇게 잡으면 돼. 따라와. 그럼 당연히 최대값은 뭘까? 얘가 1일 때가 최대고 얘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니까 마이너스 1일 이렇게 되겠죠. 따라오세요. 그 다음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니? 3으로 묶어봐. 그러면 x 더하기 6분의 파이니? x축으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러면 원래 여기가 뭐야? 0,0이지. 얘가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0,0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 그리면 애초에 여기다가 너네가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다가 막 2분의 1 하고 기존에 이걸 그린 다음에 이 자체로 이렇게 평행이동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난리 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y축을 그리면은 그래프를 그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렇게만 그리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만 좀 더 연습해 볼게요. 648번. y는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2분의 x 마이너스 파이.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까지 체크 안 했구나. 자, 이놈의 주기가 뭐죠? 얘가 2파이가 됐으니까 주기는 3분의 2파이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좌표를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한 주기만큼 간 거야. 얘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 0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한 주기. 이만큼이 한 주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 그래프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봐. 이 그래프에 일단 주기를 먼저 찾읍시다. 주기는 x의 길수와 연관이고 얘가 2파이가 될 때가 주기야. 그러면 주기는 4파이가 됩니다. 됐니? 자, 마찬가지로 최대값 한번 찾아보자. 최대는 얘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겠지? 최대는 3. 최소는 얘가 1일 때겠지? 최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이걸 지금부터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있는 이 1이라는 애를 y는 1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코사인이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음수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요. 왜냐면 코사인이 음수인데 걔를 아래로 내린 거니까. 자, 그러면 원래라면 여기가 0이야, 0. x가 0일 때야. 그치? 근데 x축으로 헷갈려. 이렇게 되니? 맞죠? x축으로 2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럼 원래 여기가 0인데 x축으로 2파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여기가 2파이, 이렇게 잡히겠죠. 따라오시나요? 자,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놈의 길이가 2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입니다. 되니? 그럼 얘는 2파이, 1에서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잡힙니다. 시작점만을 딱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이게 좀 어려운데 천천히 해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필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제발 이해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저 그래프 저렇게 그린다. 저것까지 필기하는데 이해하면서 천천히 한번 해도 되니까 저거 한번 필기해보세요. 하나만 조금만 더 필기 추가할게. 이 D라는 거를 사실 어떻게든 쓸 수 있냐면 선생님이 이 D를 기점으로 딱 그려놓으면
위로 A만큼 가고 아래로 A만큼 가가지고 최대 최소를 딱 구할 수 있잖아요. 이 D라는 건 사실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중점 아닐까? 실제로 여기 최대하고 최소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뭐가 나와? D가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이 D를 구할 때는 그냥 이렇게 구하면 2분의 최대 더하기 최소. 무슨 말인지 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잠깐만 보기 위해서 잠깐만 693번 잠깐 눈으로 볼래? 693번? 693번 넘어가서 잠깐 눈으로 쓱 봐봐. 자, 693번 문제를 보면 A, B, C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쵸? 근데 거기서 B를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쉬울까? 최대하고 최소의 중간이 B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B를 빠르게 구하시고 그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만큼에 대한 길이가 A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 푸셔야 되는 얘기예요. 했나요? 그래서 요것만 추가 좀 해주세요. 자, 두 문제씩 끊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fx라는 이 함수의 주기를 구해달라는 건데 우리는 이 각각의 주기만을 배웠지 저거를 더한 놈의 주기는 사실 배우지 않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생각을 하면 좋겠냐면 선생님이 주기가 2짜리 애가 이렇게 있대. 그리고 주기가 3짜리 애가 이렇게 있대. 그럼 이 두 개 더하면 주기가 몇 자리가 될까? 6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야. 이 2하고 3의 최소 공백만큼 계속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지. 왜냐면 여기는 이렇게 가서 6을 이렇게 채워지고 얘는 3 가서 이렇게 채워지겠지. 그러면 이런 형태가 60은 똑같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각각의 주기를 구한 다음에 그놈의 뭘 구하겠다? 최소 공백수를 구하겠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놈의 주기를 찾으세요. 그럼 이놈의 주기는 2분의 x가 2파이가 될 테니까 주기는 4파이. 얘는 주기가 뭐야? 6파이. 자, 얘는 주기가 뭘까? 없어요. y는 1이라는 상수함수는 그냥 계속 주기가 0이야. 주기가 뭐 그냥 계속 똑같은 애들만 나오는 거 아니야? 얘는 그냥 주기 영향을 끼치지 않아. 오케이? 그러면 얘가 주기가 2파이고 얘가 주기가 4파이고 6파이니까 전체 주기는 뭐야? 12파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4파이씩 반복, 6파이씩 반복. 그러니까 전체는 12파이씩 반복 4파이, 6파이의 최소값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넘어가셔서 자, 여기 봅시다. 성빈아,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주기가 몇? 2. 오케이. 빼서 2 나오니까. 자, 그럼 봐봐. 주기가 2란 얘기는 2라는 구간을 반복으로 2란 20 반복된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주면 1, 3, 1, 3, 1, 3 이렇게 나온대요. 얘가 의미하는 게 사실은 20 반복되는 주기가 2자리인 거거든. 근데 이놈에 대해서 1999번째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주기가 2니까 얘를 2로 나눠서 나머지를 찾죠. 마찬가지로 약간 나머지로 생각을 하는 게 문제를 풀기가 쉬워. 무슨 말인지 되니? 얘를 어떻게 읽는 거냐면 주기가 2인데 0이야. 그러면 나머지가 0이면 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1이면 나머지가 1이면 2가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럼 얘는 일어나면 나머지가 뭐야? 0이지. 얘는 1이야.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1이야. 실제로 2022는 얘가 주기가 2니까 여기다가 2를 계속 더해야지 얘가 나오겠죠? 얘도 2를 계속 더하고 얘는 얘를 2를 계속 더해야지 나오겠죠? 그렇게 풀면 된다는 거. 이거는 이게 더 쉬운 거 같은데. 자, 넘어가서 676, 678 한번 풀어볼게요. 676번은 저번에 선생님이 해준 거거든? 오늘 해준 거야. 문제를 좀 채우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다르게 풀 거야. 다음 유형 대표 끝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제하면서 선생님 풀었다고 안 풀 게 아니라 다시 정리하면서 푸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거는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에 대해서 F1, G1, 뭐예요? H를 비교해달라는 얘기죠. 이거 여러분들 필기노트 봐보시면 사인 1, 코사인 1, 탄젠트 1 비교하는 이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1 라디안 대략 몇 도? 몇 도? 57도. 그래서 이렇게 풀었다고. 맞아? 그러면 탄젠트는 무조건 1g. 탄젠트 45도가 1이니까 45도보다 크기만 하면 탄젠트가 무조건 1다. 맞니? 그 다음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 그럼 사인은 0도부터 90도까지 증가하네.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저번에 푼 풀이는 이 풀이라고요. 그래서 삼각함수가 풀이가 정말 여러 개가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각각을 가지고 선생님이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천천히 보여줄 거거든. 봐봐. 선생님이 sin x라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sin 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그리지 않을게요. 자, 코사인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죠. 2파이까지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점이 뭘까? 얘들아,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는 전부 다 중학교 때 대한 개념이야. 이 점이 의미하는 건 사인이라는 그래프와 코사인이라는 그래프의 교점을 의미하는 거지. 근데 여기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1사분면에 있다는 얘기고 1사분면, 여기가 1사분면이죠. 1사분면에 대한 삼각 이런 게 의미하는 게 삼각비야. 삼각비 사인하고 코사인이 언제 같아? 삼각비 표가 떠올라야 돼. 사인 코사인 언제 같아? 45도. 저거 알고 있는 건데 너는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저거 삼각비라고. 삼각비 표로 구하는 거야. 여기 몇 도다? 45도다. 여기가 4분의 파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고등 과정 아니야?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가 4분의 파이고 여기가 1이야. 그럼 내가 여기다 탄젠트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 에? 뭐가 1이야? 이게 뭐야? 2분의 루트죠? 사인하고 코사인은 4분의 8일 때 2분의 루트이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최대값이 1 이렇게 따라오겠지. 봐봐. 탄젠트라는 그래프는 4분의 파이일 때 뭐야? 1이지. 탄젠트 45도가 1이잖아.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를 그리시면 여러분들 4분의 파이일 때 1 여기 찍혀가지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요. 여기가 점근선이 2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따라오겠죠. 이런 그래프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래프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1이라는 값을 넣을 건데 얘네는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잖아. 지금 라디안으로. 라디안으로 여기다 선생님이 4분의 8이라고 적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점이 2분의 파이야. 그럼 4분의 파이는 1보다 커, 작아. 4분의 3.14니까. 2분의 파이는 2분의 3.14면 1보다 크지. 그럼 1은 대충 어디 있어? 1은 여기 어딘가 1이 있대. 됐니? 그래서 1에 대하여 각각의 값들을 비교하는 얘기야. 그럼 제일 큰 건 뭐야? 탄젠트 1이 제일 크지. 그 다음 사인 1이 크고 그 다음은 코사인 1이 크다. 이렇게 그래프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래프로 풀어주세요 라고 했던 건데 시험에 나오면 훨씬 빠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1을 57도로 풀어도 돼요? 그렇죠. 상관없어요. 라디안 1라디안이 대략 57도로 때문에. 오케이? 근데 서술형은 당연히 틀리겠지. 서술형은 안 나와요. 서술형은 당연히 틀리지.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근데 만약 1도면은 그 단위가 붙어있어요. 1도요. 1도요? 1도면은 도라는 단위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럼 만약 여기가 1도면 1도면 여기가 사인 89도? 그쵸? 그럼 사인 1도하고 탄젠트 1도를 비교하셔야 되는데 탄젠트 1도는 코사인 1도분의 사인 1도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 그런 문제가 나오면 오케이? 그러면 사인 1도가 클까? 코사인 1도분의 사인 1도가 클까? 코사인 1도분의 사인 1도가 커. 왜냐면 여기는 이 코사인 1도는 어쨌든 1보다는 작잖아. 그치? 1보다 작잖아, 코사인 1도는. 코사인도 대충 여기잖아, 여기. 1보다 작단 말이야. 그래서 분모가 1보다 작기 때문에 탄젠트 1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그래프를 지금 어떻게 그랬냐면 탄젠트 그래프를 이렇게 그랬잖아요. 탄젠트 그래프가요 항상 사인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요. 여기 1,4분입니다. 근데 저 코사인 사인 89도 대입해주면 저 코사인 문제에다 사인 89도 그거랑 사인 일단 비교하면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그러면 근데 이 분모가 1보다 작잖아. 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커야지. 무슨 말인지 어쨌든 풀이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럼 뭐 문제 풀다가 나오면은 그때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 678번 봅시다. 자 문제가 뭐냐면 A, B의 대소를 비교하라 라고 나왔어. 대소 비교의 미줄값 넣어놔봐. 대소 비교. 선생님이 대소 비교 문제 나오면 대소 비교 하나만 기억하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하죠? 오케이 뺀다. 하나만 기억하면 돼. 대소 비교 뺀다. A가 큰지 B가 큰지를 봤을 때 둘이 빼서 A에서 B를 빼서 양수야. 그러면 A가 큰 거고 음수야. 그럼 B가 큰 거고. 그래서 대소 비교 딱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뺀다 하나만 떠올라야 돼. 근데 A, B가 양수일 때는 제곱해서 빼도 상관이 없었죠. 그 제곱해서 빼는 게 여러분들 옛날에 내신이었어. 산술기하 풀 때 막 그렇게 풀었단 말이야. 맞니? 근데 지금은 산술기하 그쪽 파트가 아니니까 제곱해서 빼는 거는 아마 이제 볼 일이 없을 거예요. 그냥 빼시면 돼요. 뺀다는 풀이가 떠올라야 돼. 그래서 A하고 B의 대소를 비교하기 위해서 A에서 B를 한번 빼보는 거야. 그럼 A에서 B를 빼면 자 봐봐. 여기서 여기 뺀다. 그러면 X로 묶어보면 sin y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되고요. y로 묶어보면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y.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지금부터 판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그러면 각이 0도부터 4분의 파이라는 얘기는 일단 무조건 1사분면이라는 얘기야. 1사분면. 그러면 여기는 이 x는 당연히 0과 4분의 파이 사이니까 양수고 얘 양수야. 얘도 양수일 거고 1사분면이니까 얘도 양수일 거고 얘도 양수일 거고 얘도 양수일 거야. 그러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잖아. 그걸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판단을. 그럼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저 그래프를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보세요. 사인 그래프 이렇게 있고요.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뭐야? 교점이 뭐라고? 사인 코사인 계산할 때 몇 도야? 45도라고 여기 4분의 8 있죠? 써놔야 돼. 그러면 x하고 y가 둘 다 0하고 4분의 파이 사이라는 얘기는 x하고 y는 여기 어딘가 x하고 y가 무조건 존재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와요. 그럼 봐봐. x, y 모든 값에 대하여 무조건 코사인 x, y가 무조건 사인 x, y보다 크지 않니? 여기 있는 이 코사인에 대한 0과 3분의 파이 사이의 x, y 어떤가 비슷하든 사인보다는 무조건 위에 있지 않니? 이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모든 코사인 xy가 모든 사인 xy보다는 크다라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므로 자 얘는 얘가 커 얘가 커? 코사인 더 커. 그러니까 이거 전체는 뭐야? 음수라. 이렇게 하는 거. 됐니? 자 얘는 코사인 더 크니까 얘도 음수라. 그럼 이 두 개 곱하니까 얘도 음수? 얘도 음수. 얘는 음수. A에서 B를 뺐더니 음수다. 그러므로 B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 둘, 셋. 자 일단 삼각함수 그래프 전환인데 이거는 왜 낸지 잘 모르겠다. 얘를 x축,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해서 얘가 만들어지냐라는 문제야. 오케이? 그러면 얘를 파이로 묶으면 파이의 x-1 이렇게 되나요?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몇? 1. y축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래프를 찾아달래. 그러면 얘는 최대가 몇? 1. 최소가 몇? 마이너스 1. 근데 그거를 평행 대칭 이동하는데 최대가 2, 마이너스 2 말이 돼. 절대 안 돼. 2배 이런 건 안 된다고. 하나. 이거는 x축 평행 이동, 얘가 x축 평행 이동, 얘가 y축 평행 이동. 그치? 되죠? 얘는 여기 마이너스 붙은 거는 그냥 대칭시키면 되고 y축 평행 이동이니까 되죠? 이것도 당연히 되죠? 넘어가셔서 옆에 유형 4번도 좀 건너뛸게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건너뛰고요. 그 다음 688
691 이렇게 두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먼저 볼게요. 칠판. 자 봅시다. 자 일단 이놈의 함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이 A, B, C 이거 보는 순간 A는 최대 최소, B는 주기, C는 Y축 평행 이동 바로 보이셔야 돼. 그래놓고 문제에서 각 최소값을 물어봤네. 그럼 최소값을 물어보면 항상 이거 먼저 물어보면 A의 부호 먼저 떠올라야 돼요. A의 부호가 양수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A 더하기 C. A의 부호가 음수면 최소값은 A 더하기 C 이렇게 따라와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그래서 A의 부호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A 더하기 C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이놈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리면 그래프가 Y는 10을 기점으로 이렇게 놓쳐. 이렇게. A가 양수니까 이렇게 놓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가 A씩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됐니? 그래서 최소값은 C-A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C-A는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주기가 4파이래. 그럼 주기 어떻게 구해? 주기는 B가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 B분의 2파인데 양수니까 절대값 벗고 B분의 2파이가 4파이 이렇게 하면 되죠. 맞나요? 또는 이때가 이렇게 했지. BX가 뭐 2파이가 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X는 B분의 2파이, 주기는 B분의 2파이 이렇게 했죠. 맞나요? 자 어쨌든 얘가 주기인데 얘가 4파이가 되는 거니까 B는 2분의 1 이렇게 하면 돼요. 바로 보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F 3분의 파이가 2분의 7이라고 구했으니까 B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fx는 A sin 2분의 1 x 더하기 c인데 F 3분의 파이가 2분의 7이라고 그랬으니까 F 3분의 파이는 A sin 6분의 파이 더하기 c. 그럼 sin 6분의 파이는 뭐다? 2분의 1.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 그래서 정리하면 2분의 1 A 더하기 C가 2분의 7 이렇게 나와. 됐니?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연립하면 답이 나옵니다. 끝나요? 자, 이 문제는 사실 보자마자 다시 집중. 문자가 몇 개? 3개. 그럼 문자 3개니까 식 몇 개 필요해? 3개. 그 3개 그냥 준 거라고. 여기서 식 하나씩 끄집어내면 답이 나오고. 똑같이 풀게. 문자가 몇 개? 오씨. 4개인데? 그럼 여기 필요하신 분 4개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필요한 식이 X축 평이동 Y축 평 이게 2개짜리 식인 거야 사실. 그래서 천천히 써보면 주기가 2분의 파이래요. 이놈의 주기가 뭐예요? B분의 파이죠? 그래서 2분의 파이가 B분의 파이다라고 해서 일단 B는 2다 찾아주시고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이 그래프를 X축으로 6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바로 쓸게. 탄젠트 B의 X-6분의 파이 마이너스 1 얘가 이거는 되겠지. 됐니? 자, 근데 B가 2라고 알고 있으니까 B 대신에 2를 대입해. 됐니? 그러면 여기서 C의 값하고 D의 값이 나옵니다. 자, C는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D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fx를 다시 한번 써보면 fx는 a의 탄젠트 2의 x-6분의 파이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3분의 파이를 대입해서 1-3 마이너스 1이 나오네. 그럼 여기다가 3분의 파이를 대입해. 그럼 여기다가 3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3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이거 6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a 탄젠트 6분의 파이다가 2를 곱하니까 3분의 파이 마이너스 1가 2루트3 마이너스 1이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워져요.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루트 3입니다. 그러므로 a는 2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따라가야 되는 문제다 라는 거고요. 자, 692번 693번 이렇게 두 개 한번 해봅시다. 692번, 693번. 자, 봅시다. 자, 일단 692번 문제를 보면 봐봐 얘들아. 이 그래프에서 뭘 줬는지라고 먼저 읽어볼 거거든. 뭘 줬는지. 일단 오케이. 좋아. 최대치도 줬어요. 그 다음
주기 준 거예요. 주기 준 거예요. 자, 주기를 보면 주기는 똑같은 지점이 나온 애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나오지. 그럼 그런 애가 또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똑같이 나오니까.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주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가 반복된다는 얘기야. 이거 y축만 딱 잘라놔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딱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잖아. 얘가 주기라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딱 보는 순간 주기하고 축축 줬다라고 이거 주셔야 돼요. 이해되니? 그럼 최대값은 2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고 주기는 파이가 되는 거야. 주기.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최대 최소가 2 마이너스 2니까 저 a는 2 또는 마이너스 2다. 근데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2다라고 그려주시면 되고요. 주기가 파이야. 그러면 b의 주기는 절대값 b는 2파이. 근데 얘가 주기 파이야. 그럼 b는 뿔마 2. 근데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b는 2다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자, 그다음 그러면 주어진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2배의 sin 2x 마이너스 c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c는 어떻게 구할까? 저 c가 의미하는 게 뭐다? 평행 이동이다. c가 의미하는 게 뭐다? 평행 이동이다. 잘 봐. 2배의 sin 2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분의 c 이렇게 돼요. x축으로 2분의 c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그래프가 뭐냐면 원래 그래프는 2배의 sin 2x라는 그래프지. 그치? 그러면 얘는 시작점이 원래는 어디가 시작점이야? 여기가 0,0 아닐까? 여기서 원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야? 사인이라는 그래프는 원래 이 그래프는 0,0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생긴 애잖아. 근데 걔가 여기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이 좌표가 뭐야? 3분의 파이, 0이지. 원래 0,0이었던 점이 뭐로 바뀌었어? 3분의 파이, 0으로 바뀌었어. 원래 0,0이었던 점이 3분의 8,0으로 바뀌었어. x축을 얼마만큼?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2분의 c가 3분의 파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풀면 돼. 그래서 c는 2를 곱하니까 3분의 2파이. 됐나요? 갈게요. 자, 일단 여기 이놈에 대해서 A하고 B를 구하라는 문제인 것 같고, 그치?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보면 뭘 준 것 같아? 그거 먼저 한번 생각해봐. 최대값과 최소값을 줬죠. 그쵸? 최대값은 2라고 줬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4라고 줬어. 그 다음에 주기는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그러면 그리고 얘는 또 뭐 줬을까? 2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이거 분명히 주는 거야. 이거를 준 거라고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F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이걸 준 거다라고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얘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잠깐만 이전 페이지로 가보면 유형 5번에 다 있죠. 다. 유형 688번에 다를 읽어보시면 함수값 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되는데 이걸 잘 안 읽어요. 이걸 꼭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최대하고 최소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건데 최대값은 당연히 a 더하기 b겠죠? a가 양수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입니다. 그래서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4니까 두 개를 연립하면 이거 끝나는 게 필요 없네. 자, 이 두 개 더하면 이 b가 마이너스 2가 나와서 b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a는 3 이렇게 나와서 그치? C가 있어. C가 어디 있어? 어? 저기 있어. 네, 뭘 잘못 그렸구나. 아니 10만 원. 아, 여기가 C구나. 이렇게 있는 건가요? 그래서 A하고 B를 이렇게 구했고요. 그럼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C를 넣어서 2가 나온다. 이거 이제 풀면 되는 거네. C를 넣어서 2가 나온다.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요.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하여 이놈의 길이가 뭘까? 주기 반. 주기의 반이겠지. 그치? 여긴 주기 줬잖아, 지금. 주기 뭐야? 2죠? 그럼 이만큼 하면 몇이에요? 1이죠, 1. 그러니까 여기는 뭘까?
2분의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또는 C를 대입해서 이 나온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 최소에서 최대까지 가는 애가 어쨌든 주기의 절반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코사인 그래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 유형 7번에다가 별표 좀 쳐놓으세요. 별표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유형 7번에다가. 자, 유형 7번에다가 별표 3개 쳐놓고 뭐라고 써놨냐면 삼각 방정식의 근의 합 이렇게 해놓고요. 근의 합을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대칭성 활용. 자, 보세요. 698번 문제 풀기 전에 이거는 뭐 개념수에 써도 아무 상관이 없어.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먼저 풀고 싶냐면 sin x가 3분의 1이 되는 이놈의 근의 합을 구하고 그리고 x의 범위를 0부터 4파이까지라고 줬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sin x가 3분의 1이 되는 이 x값은 몰라. 특수각이 아니거든. 어떻게 푸는 거냐면 y는 sin 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y는 3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그놈의 교점을 찾는 거야. 그러면 sin x라는 그래프는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 이렇게 그려. 근데 x의 범위가 4파이까지라고 했으니까 얘를 한 번 더 그리면 되겠다. 3파이, 5파이, 파이 이렇게 따라가죠. 이렇게 여기까지. 그 다음 y는 3분의 1이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 y는 3분의 1. 당연히 최대값이 1이니까 3분의 1이라는 직선은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근은 뭐냐면 여기가 x1 얘네가 다 근인 거야. 교점이 근이잖아. 교점. 얘네가 다 근인 거야. 얘네가 다 근인 거야. 이래니 x1이 뭔지는 몰라요. x2가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문제에서 근의 합을 구하네. 근의 합은 대칭성을 가지고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x1하고 x2는 x1하고 x2의 중점이 딱 여기에 올 수밖에 없겠지. 대칭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x3하고 x4의 중점은 딱 여기 올 수밖에 없겠지. 대칭성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놈을 구하면 얘가 2분의 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x1과 x2의 중점이 2분의 파이구나라고 해서 x1 더하기 x2는 파이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x3하고 x4의 중점이 여기잖아요. 여기는 2분의 5파이입니다. 왜냐면 항사분명 관계잖아. 여기서 2분의 파이만큼 더하면 돼. 그래서 2분의 x3 더하기 x4가 2분의 5파이다라고 해서 대칭성을 가지고 구한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 그래서 답을 내면은 x3 더하기 x4가 5파이니까 내가 구하려는 건 이거 4개를 더하면 되니까 답은 6파이를 구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봐봐. 대칭성을 가지고 구할 건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x1인 거야. 그러면 대칭성에 의하면 이만큼의 길이 또한 x1이겠지. 여기까지 되니?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이만큼도 똑같이 x1이고 이만큼도 똑같이 x1 아닐까?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풀어도 상관없냐면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x4를요. x1은 그냥 x1이고 자, x2는 파이에서 x1만큼 빼면 되지. 그래서 파이 더하기 x1이다. 이해돼? 자, x3는 2파이에서 x1만큼 더하면 되지. 그래서 2파이 더하기 x1. 자, 그 다음 x4는 3파이에서 x1만큼 빼면 되지. 그래서 x1이 다 지워집니다. 그러면 답은 6파이 이렇게 붙여도 상관이 없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삼각 방정식의 근은 몰라. x와 x가 뭔지 몰라. 근의 합은 대칭성을 가지고 구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거를 좀 대응 노트에다가 아예 쓰긴 했어요. 이 문제는 아니에요. 698번은 아니지만 삼각 방정식의 근의 합이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대칭성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이렇게 필기해놓고 필기하신 분은 698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주어진 사인하고 사인하고 코사인 그래프에 대해서 y는 k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ABCD라고 하겠대. 그래놓고 요걸 구하래.
그러면 이때 A, B, C, D의 합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근의 합이야. 저 A, B, C, D를 구하려고 해봤자 절대 못 구한다고. 이거는 근의 합을 구하는 문제, 대칭성을 갖고 푸는 문제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이해되니? 그럼 내가 지금부터 대칭성을 천천히 한번 찾아볼 거거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선생님은 A하고 C가 보여요. A하고 C는 이렇게 생긴 사인 함수의 교점이다. 맞아요? 그럼 얘는 언제 대칭이야? 2분의 파이에 의해 대칭이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A하고 C의 중점이 2분의 파이다라고 해서 A 더하기 C는 파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니? 자, 마찬가지로 B하고 D는 어디 대칭이? B하고 D는 여기 대칭이죠? 여기가 뭐예요?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있잖아. 하나가 하나의 사분면 2분의 파이니까 파이지 파이. 그래서 B하고 D는 파이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래서 B 더하기 D는 파이다 이렇게 구합니다. 됐니? 그러면 이거 세 개 다 더하면 뭐야? 3파이. 그러면 탄젠트 파이를 구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미안. 탄젠트 3파이. 그럼 잘 봐 얘들아. 탄젠트 3파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탄젠트의 주기가 몇이지? 파이지. 그러면 주기가 파이가 파이씩 계속 더해도 똑같고 파이씩 계속 빼도 똑같아. 그럼 파이씩 계속 빼. 그럼 탄젠트 2파이, 탄젠트 파이, 탄젠트 0. 그럼 탄젠트 0이 뭐죠? 0. 이렇게 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사인, 봐봐, 집중. 13파이라고. 이거 구하래. 그러면 사인이라는 것은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씩 계속 더해도 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선생님이 대분수로 바꿔보면 6 더하기 2분의 1파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2파이씩 계속 빼.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 사인 2분의 파이랑 똑같은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인 2분의 파이 값은 1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야. 오케이? 이 큰 값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값을 계속 낮춰. 주기를 계속 사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답을 찾는다는 얘기야. 된 얘기까지? 자, 오늘 배울 마지막 각 변환 공식. 각 변환 공식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 선생님이 증명을 원래는 해주려고 그랬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고 그냥 증명을 생략하고 외운 다음에 적용하는 방법만 조금 알려줄게요. 자, 봅시다. 일단 각 변환 공식을 언제 쓰는 거냐면 모든 값을 예각으로 바꿀 수 있어. 예각. 모든 값을 예각화. 무슨 말이냐면 사인 210도라는 이런 거를 사인 예각, 사인 30도, 사인 60도 이렇게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증명까지는 아닌데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인 2분의 5파이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자, 이거 좀 그렇고 3분의 2파이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무조건 90도가 몇 개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90도가 몇 개 있는지. 그러면 얘는 120도거든. 120도. 그치? 그러면 얘는 90도가 한 개 있고 나머지가 30도가 있는 거지. 그래서 2분의 파이가 어디 6분의 파이를 바꿀 수 있어. 그럼 잘 봐. 주어진 얘를 우리가 사인의 값을 찾기 위해서는 주어진 이놈의 각을 찾고 각을 그리고 그에 따른 이놈의 좌표를 찾아서 사인이라는 삼각함수를 구하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2분의 파이만큼 가서 6분의 파이만큼 가니까 여기가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여기가 30도니까 우리가 저번에 수학을 이렇게 내렸어. 근데 이번에 이렇게 내려서 끝낼게. 그러면 길이가 2대 1대 3 이렇게 따라오겠죠 맞나요? 다시 여기가 2고 여기를 선생님이 뭐라고 쓰고 싶냐면 여기를 2배의 코사인 6분의 파이 이렇게 쓸게. 이거 괜찮니? 직각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여기 A, 여기 세타면 여기는 A 코사인 세타 여기 A 사인 세타. 그래서 여기가 2고 얘가 6분의 파면 여기 2 코사인 6분의 파이 여기는 2 사인 6분의 파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됐니? 자, 그래서 주어진 이놈의 좌표가 어떻게 찍히냐면 마이너스 2 사인
6분의 파이 컴마 2 코사인 6분의 파이 이렇게 찍힙니다. 따라오시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얘는 동경의 길이분의 무슨 좌표? y좌표라고 해서 얘를 코사인 6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사실을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정리해가지고 증명화해 놓은 게 가능한 공식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막 이렇게 넘겨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 공식을 알려줄 테니까 그거 적용시키는 연습만 하고 오늘 끝낼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런 작업을 전부 다 한번 해놓은 거야. 알 필요 없습니다. 지우고요.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90도가 몇 개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90도가 몇 개 있는지.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90도가 몇 개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90도가 몇 개 있는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n이라는 애는 90도가 몇 개라고 읽히는 거야. 근데 90도가 홀수에 있을 때랑 90도가 짝수에 있을 때랑 이 각각에 따른 형태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90도가 일단 짝수에 있으면 이 형태가 바뀌지가 않아. 무슨 말이냐? 이 사인이라는 형태가 바뀌지가 않고 그냥 사인 세타고. 마찬가지로 90도가 짝수에 있으면은 그냥 얘는 코사인 세타가 오고 90도가 저렇게 짝수에 있으면 얘는 그냥 탄젠트 세타가 오고. 근데 90도가 홀수에 있으면 바뀌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로 바뀌어요. 이렇게. 얘가 공식이에요. 90도가 짝수기 홀수기 있냐에 따라서 바뀌냐 안 바뀌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따져야 될 거는 부호변화까지 따져야 됩니다. 마지막에 부호변화. 부호변화 어떻게 따지냐면 4분면으로 부호변화를 따지는 거야. 4분면으로. 잘 봐.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이놈, 여기에는 얘는 이 세타를 일단 무조건 예각이라는 가정하에 지금부터 바꾸는 거거든. 그럼 여기 코사인, 사인, 탄젠트, 탄젠트, 코사인, 사인 얘네는 무조건 뭐야? 양수겠지. 얘는 무조건 양수야. 근데 여기는 얘가 만약 3, 4분면이면 사인은 음수지. 사인은 3, 4분면에서 음수잖아. 그래서 여기가 만약 3, 4분면이라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돼요. 음수값이니까. 이해니? 왜냐면 여기 있는 이놈들은 모두 양수야. 근데 얘가 3, 4분면이면 이 전체는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는 4분면을 가지고 이놈의 부호들을 체크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 이놈의 부호를 가지고 이놈의 4분면을 가지고 여기 이놈의 부호를 체크하는 겁니다. 부호를 체크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예제 한번 해볼 테니까 예제까지 써놓으면 될 것 같아. 사인 120도 이렇게 보는 거죠. 사인 240도. 탄젠트 300도.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사인 120도라는 건 90도가 몇 개 있어? 한 개 있지. 그리고 뒤에 30도 이렇게 바꿔. 자, 코사인이라는 건 코사인 240도는 90도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리고 60도가 하나 있죠. 따라오세요. 그 다음 탄젠트는 90도가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그 다음 30도 따라오지. 잘 봐. 여기는 90도가 홀수개야. 그럼 바뀌어 안 바뀌어? 홀수개면 바뀌어. 그래서 일단 무조건 코사인 30도라고 쓰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여기 있는 이놈의 부호를 판단하는 거야. 자, 여기 몇 사분면? 2사분면. 요거 보면 되잖아. 2사분면. 그럼 사인은 2사분면에서 양수, 음수? 양수. 그니까 여기가 양수 이렇게 따라옵니다. 이해되니? 자, 그 다음 여기 바뀌어 안 바뀌어? 짝수니까 안 바뀌어. 그냥 코사인 60도 이렇게 써. 맞아? 자, 몇 사분면? 3, 4분면. 코사인 3, 4분면에서 양수, 음수. 그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됩니다. 이해돼? 이게 극변의 공식 적용하는 과정이야. 자, 얘는 바뀌어 안 바뀌어? 홀수니까 바뀌어. 역수로 바뀌어. 탄젠트 30분의 1.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몇 사분면? 4사분면. 그럼 4사분면 탄젠트 양수, 음수니까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이게 각변한 공식을 적용하는 과정이야. 이해되니?
90도가 짝수의 호수계인지를 갖고 그 다음에 주어진 이놈의 부호를 가지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필기. 하나만. 봐봐. 근데 선생님 여기는 여기 사실 뿔마라고 쓴 거거든. 뿔마가 뭐냐면 여기 뿔마까지 한번 해볼게. 쟤를 90도가 두 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몇 도? 60도. 그러면 얘는 두 개니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리고 그냥 사인 마이너스 60도가 아니라 그냥 60도 쓰는 거야. 여기 뿔마 상관없이 여기는 그냥 세타야. 뿔마 상관없이. 맞아? 그 다음에 이거 2사분면 사인 2사분면서 양수. 이거랑 이거 똑같죠? 여각과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쟤는 코사인 90도가 3개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간다고. 그럼 바뀌어 안 바뀌어? 홀수계잖아. 홀수계면 바뀌어. 사인 30도 그냥 이렇게. 됐니? 그리고 얘가 몇 사분면? 3, 4분면 음수지? 요거라고 똑같아.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뿔마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상관이 없다. 여기까지 끝.